사건 의뢰 공식 장맛 아시죠? 장천가 된장 소개할까 합니다. 된장 같은 느낌의 김복준이가 된장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합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집에서요 양파, 고추, 감자 이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된장에 풀어서 보글보글 끓이니까 이거 정말 맛있어요. 흰쌀밥에다가 그것만 있어도 밥은 충분히 먹을 수 있더라고요. 장천가 된장이 맛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삼무 세 가지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방부제, 예, 방부제 사용 안 하고요. 무보존제, 그 다음에 무산화제, 예,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서 13년간 전통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100% 국산 그 콩을 사용하신다는 거 아시죠? 가마솥에다가 참나무 이 장작불로 콩을 삶아가지고 강화도의 맑은 공기, 그 다음에 해풍에 한 달 이상 그 말린 메주를 사용하고 있고요. 3년 이상 간수를 뺀 그 이 천일염 이거를 사용해서 그 상태로 장을 3년 이상 또 숙성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맛, 그 다음에 영양은 완전히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 또 청국장도 있다는 거 아시죠? 보통 청국장은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장천가 이 청국장은 냄새가 안 나는 시간과 온도를 찾아서 황토방에서 제조해서 냄새 걱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6354-8851. 청국장뿐만 아니라 표고버섯 된장, 간장도 같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도 미제 사건 네. 좀 골라왔어요. 미제 사건 미제 사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사실은 널리 맞아요. 다루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맞아요. 또 널리 알려져서 보도된 것도 많고 그래서 특별할 거는 없어요. 사실은. 내용상. 내용상 특별할 거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하는 거는 상기시키겠다. 아직 검거 안 됐으니까. 맞아요. 상기시키고 혹시라도 이 순간에 어디 숨어 있는 범인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불안함과 초조의 나날 속에서 삐쩍삐쩍 말러가라. 맞아요. 그리고 객사해서 뒤지기 전에 자수해라.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보내는 건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서 밝히는 건 경찰의 몫이고. 맞습니다. 또 제가 늘 말씀드리면 형사가 포기하면 범인은 발뻗구자입니다.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개념도 있고요. 겸사겸사해서 미제 사건은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데. 네. 일정 부분 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요. 네. 오늘은 제가 찾아온 거는 완도. 네. 완도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냥 평일도. 완도에 소속되어 있는 이 섬인데 평일도 아령 살인 사건이에요. 아령으로. 아령. 예, 이게 평일도가 그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요. 한 번도 외부의 침입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그 섬이.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조그만한 섬이잖아요. 네, 평화로운 섬에 말 그대로 평일도. 그래서 이름이 평일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2016년이에요. 2016년. 네.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닙니다. 네, 오래 안 됐어요. 2016년 5월 16일 16시 40분경에 네. 전남 완도군 금이릅 평일도예요. 네. 평일도에 거주하는 이제 이 36년생이니까 연세도 꽤 되셨죠. 네. 김모 씨가 아령 그 다음에 기타 흉기에 의해서 여러 차례 이 암무위를 맞아가지고. 아유. 사망한 채 발견된 그런 사건인데. 네. 아까 이제 안방에서 발견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완도에서 배로 한 30분 정도 거리래요. 근데 완도도 섬인데 그 섬에서 본섬에서 요즘에 완도 붙어 있지만 네. 본섬에서 또 30분을 가면은 아닌 게 아니라 누가
흔히 갈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섬에서 그렇죠? 또 섬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뭐 외부 침입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게 이해가 가요. 그래서 평일도가 된 것도 이해가 되고요. 그렇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저 사람이 사망해서 발견됐는데도 현장에서 금품을 강취한 흔적 없었고요. 그래요? 예, 전혀 없었고 현금 40만 원 그냥 그대로 현장에 있었대요. 그럼 뭐 금품 목적의 근데 그것도 아닌 아니네요? 겁니다. 네. 여기 평일도가 마을 주민이 한 1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네네. 한 100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네. 이 사망한 김 씨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년생 80세인데 네. 그 당시에 네. 이 발견자는 이웃집 주민이에요. 동네 이웃집 주민이 네. 평상시에 이 80 그 이 김 씨가 저 자주 와요 마을에 관해 네, 무슨 네. 일 보고 툭 하면 마을에 관해서 소일 하고 가시고 그러는 분인데 그날따라 네. 안 와 연락이 오지도 않고 반드시 와야 되는 양반이 오지도 않고 전화를 해서 왜 안 오시냐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싶어갖고 갔어요 그분 집으로 동네 가서 이제 분들, 형님하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들어갔다가 이제 이렇게 아유. 사망한 채 있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네. 이분은 이 사망한 김 씨는 아마 아내분하고 사별해서 2006년도에 아 그럼 혼자 그냥 혼자 지내시는 사시는 거예요. 거예요. 예. 근데 마을 이장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하고도 아주 유대도 좋고 평판도 좋으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 사망 당시에는 뭐 이제 대상포진 때문에 또 약을 좀 드시고 계셨던 그런 상태였다고 그러고 네. 평소에 이제 이 폐가 좀 안 좋아서 네. 각혈 같은 걸 좀 했었대요. 아이고. 그래서 아마 형님하고 찾아갔던 분이 네. 방에 쓰러져 있는 분을 보고 가서 보니까 막 피가 피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아 이게 폐가 안 좋아서 각혈하시고. 각혈하시고 이게 돌아가신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네. 살인 사건으로 발견됐을 때는 인식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동네가 원체 뭐 그럴 일이 없는 그러니까 동네니까. 뭐한 100명 남짓 다 가족 같은 데고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아들들이 나중에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경찰이 개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나중에 이제 혈흔 분석한 거는 좀 알려드리고요. 네. 시신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이게 머리에 이게 난 상처인데 아령으로 타격을 당한 흔적이. 근데 그 아령이 왜 나왔냐면요. 예. 그 아령을 마을에 관해서 소지하고 있던 거예요. 노인분들 운동하라고. 네네네. 그걸 얼마 전에 이 돌아가신 김 씨 할아버지가 집에서 운동한다고 가지고 왔대요. 아 그럼 그 가지고 간 걸로 이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럼 범구도 현장에 있었던 그렇던 겁니다. 그런 겁니다. 사용이 됐네요. 뭐 부검해 보니까 고도의 두부 손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머리 흔적이 뭐 여러 개였다고 그래요. 12. 12회 했으면 돌아가시죠. 막 찍은 거예요. 근데 아령 그 중에 단단한 걸로. 3곳 정도는 완전히 이제 두개골이 깨지는 두개골 골절이 왔다는 예. 둔기죠. 후두부에 깊이 패인 상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각각 다른 형태의 둔기가 사용되기는 했어요. 한 개가 아니에요. 와 그러면 막 여러 가지 물건으로. 그 왜 그러냐면 입술 주위에 이 천공 상태 뚫려 있는 게 있었다고 이게. 그건 아령으로는 이건 안 뭐 되죠. 아직 갈고리 같은 걸로 그거 찍은 것처럼. 뾰족한 예, 걸로. 그러니까 이게 다른 도구도 사용됐다. 그럼 명백히 이건 타살이죠. 이건 뭐 말할 게 없네요. 예. 예. 그리고 그분이 발견될 당시에 그렇게 날이 덥지 않았대요. 네. 5월 16일 그러니까 근데 상의를 벗은 상태에 있었고 네네. 마을 주민들이 습관을 얘기하는데 이 노인분이시지만 절대로 이른바 얘기하는 우통 훌렁 벗은 적을 본 적이 없대요. 동네 사람들이. 그게 상당히 단정하게 갖추고 하는 양반인데 그때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였다.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네요. 다만 방어는 없는 거예요. 방언이 없어요? 방어원이 없다. 둔기로 공격하는데 의식이 있었으면 무식중에 손 올리거든요. 그렇죠. 이런데 다 부러지거나 그래요. 방어원이 없었다? 이건 뭐 탈의 상태도 네. 뭐 혹시 위에 벗은 몸싸움 중에 막 옷이 막, 네. 이렇게 막 벗겨질 수도 있고 뭐 하는데 근데 방어원이 없다 그러면 그게 없다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 이거는 급습 가능성이에요. 한 방에 둔기로 한 방 맞으면 그냥 의식 잃거든요. 그 이후에 마구 그냥 공격. 공격. 이거 그리고 벽면에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혈흔 비산혈. 비산혈은 이건 타살이에요. 100%. 그렇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발견했던 분들은 폐가 이상해서 각혈을 하신 거라고 판단을 했지만 가족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건 자연사
혹은 병사 아니다. 누가 봐도 네. 그래서 판단해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안 했었으면 이 사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만약에 만약에 그럼요. 수습되고 나서 가족들이 봤으면 또 그래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혈흔 분석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최초로 공격받은 지점이 방문 앞이더래요. 방문 앞. 그럼 방문으로 들어서 방문 앞에서 공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받고 벽 쪽으로 쓰러졌고 예. 그 이후에 머리 쪽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했고 그러니까 아마 짐작컨대 뭔가 문을 열고 문 앞에서 마주한 범인이 급습해서 때려갖고 뒤로 나가 떨어지고 범인은 지속해서 달려들어서 때린 거고. 그렇네요. 아마 계속 공격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이불이 있는 쪽으로 기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엎어진 상태였었거든요. 네네. 이불 위쪽으로 기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바닥에 이 피가 없어요. 없었어요? 디드는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흘린 채로 못 바로 일어나고 돌아가신 그냥 그대로 거네요. 사망한 거예요. 못 일어나고 공격 당해서 그냥 쓰러지신. 쓰러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흘린 피라도 떨어져 있는데 이리저리 도망댕겼으면 발바닥에 묻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피가 그렇게 흘려 있는데도 엎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발바닥에 피가 없다는 얘기는 공격 당하고 그 자리 넘어진 상태에서 계속 공격받아서 그 자리 숨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혈흔 분석으로는 그렇습니다. 아휴, 누가 이런 방어원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제가 수사해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전체 주민이 100명 남짓밖에 안 되니까 이거 뭐 수사 쉽죠. 그러게요. 뭐 그러나 이제 또 혹시 외지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당일날 제일 먼저 이런 데서 하는 거는 한정된 공간은 들어오는 외지인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외지인 당일 전후에 가지고 입도해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왔다 나간 사람들 그렇게 다 조사를 하는 거죠. 미리 많지 파악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가 미역으로 굉장히 유명하대요. 아, 또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꽤 많이 오는데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배를 타고 출입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관들이 그 사람들까지 다 캐치를 해야 되겠죠. 여기 보통 여기가 한 해에 한 400명 남짓 그 섬으로 입도한대요. 들어온대요. 그래도 꽤 있네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건 당일날 3명 내지 4명이 있었어요. 외지인은. 그러면 103명이나 104명이 되는 거예요. 100명 합쳐가지고. 그래도 이거 수사 정말 쉽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너무 그런데 제가 미제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서너 명 들어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이 얼마나 심도 있게 조사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 사람들 알리바이 완벽하고요. 그 사람들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러면 이제 딱 남은 건 100명. 섬 사람들. 섬 자체 내에 거주하는 주민일 가능성이 100%죠. 그럼 100명 중에 있는 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100명 중에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밖으로 나간 사람은 또 혹시 있는지. 그렇죠. 그것도 따져봐야 되잖아. 근데 용케가 없어. 딱 다친 상태야. 그러면 딱 이제. 이제는 테두리는 딱 있어. 여기서 수사 대상자를 찾는 거는 요 중에 있는 거는 명백해.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미제 사건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지만 타살이 명백한 이상은 지금 대단히 죄송하지만 평일도에 거주하는 10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누가 그 밤에 몰래 수영 쳐가지고 들어왔다 나가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 섬에 어떻게 완도도 섬인데 거기에서 30분을 더 가는데 30분을. 자, 그러면 사건 현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물세 근 없잖아요. 돈도 40만 원 그대로 있다며요. 그러면 이거 범죄 목적 살인은 아니에요. 이거는 강도 범죄 목적 살인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뭔가 감정적인 그건 아니에요. 이거. 그다음에 현장은 상당히 정돈된 상태였다는 거 보니까 급습당해갖고 떨어진 거예요. 맞아요. 안에 들어와서 격투가 벌어지고 난리 버거지가 났으면 다 흐트러져야죠. 그렇죠. 거기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절대 앞에서 방어원도 없는 데다가 그냥 그 상태로 쓰러져서 사망한 거예요. 이거. 그럼 아예 애초에 범인이 작정하고 간 겁니다.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간 거예요. 저는 계획범죄라고 봅니다. 명확하게.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머리로 공격했잖아요. 흉기로. 그러니까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공고 의지가 확실한 살해 의지가 아주 공고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죽이겠다는 그 의지가 명확한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원한입니다. 이거는 원한 내지 치정이에요. 그런 채권 채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강도나 이런 그 절도 목적의 어떤 이 범행은 아니에요. 분쇄골절 왔다니까요. 머리가 깨져서.
저 핑크색 아까 저 아령 있잖아요. 그 핑크색이에요. 그럼 조금 무겁지는 않은. 네, 이거 가볍 노인분들이 무거운 거 못 하잖아. 1kg, 2kg 네, 정도. 그걸로 이게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래 아마 경찰이 나름대로 저 현장에서 한 200여 점 가까이 막 별하별 거 다 수거해가지고 네. 분석도 하고 그랬는데 용의자를 이제 밝혀내지 못했던 거고요.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 주변에 열상, 천공 상태에서 저기 갈고리 같은 걸로 찍힌 것 같은 이것도 분명히 공격한 이 둔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그죠, 날카로운 거죠. 이게 뭘까? 그래서 저 경찰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조세라는 게 조세 얘기 들어봤어요? 조세가 뭐예요? 이게 어촌에서 굴 같은 거 이렇게 채취할 때 이렇게 찍는 그런 갈고리 형태로 돼 있는 거 그걸 조세라고 얘기한대요. 조세. 조세 자국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경찰. 뭔가 이게 뾰족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예. 그래서 섬이고 한쪽에는 좀 예리한 훅이 있고 후면에 작은 훅이 있고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요렇게 양쪽으로 네네. 갈래 이렇게 돼갖고 양 갈래로 해서 여기도 찍는 거 있고 여기도 찍는 거 이렇게 했어요. 낚시 바늘꽃처럼 이렇게 요렇게 돼 있는 거. 그런 그 조세. 그걸로 경찰들이 추정하는 것 같고 그 추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거를 사용했다면 범군은 어촌에는 집집마다 누구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럼 마을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육지 사람은 뭐 조세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그것도 사용할 생각도 못 하고. 그래서 이거는 면식범일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높다. 그렇네요. 이건 분명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 전체가 용의자가 되겠죠, 당연히. 아이고. 당연히 경찰도 마을 주민 전체 조사에 착수를 하겠죠. 그래서 알리바이 다 깨요. 자, 하나씩. 홍윤진 씨, 당일날 아침 9시에 세수하고 어디 가고 뭐 한 거부터 쭉 적어내셔. 저 정 씨, 그거 적어내줘. 그거 하나 A4 용지 안에 줘서 생각나는 대로 아마 다 쓰셨을 거예요. 그랬겠죠. 뭐 경찰 입장에서는 뻔해. 이 중에 있어. 그 아주 쉬웠을 거예요. 처음에는 우습게 알았을 거야. 그러네요. 그리고 마을 주민 전체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 실시를 했어요. 와, 전체 100명 정도. 전체를 실시를 이제 하기로 한 거죠. 네네네. 자, 통화 내역도 합법. 당일 통화자. 네. 당일 통화자 이제 좀 또 뽑아요. 그거 봤더니 당일 통화자가 딱 나오는데 구멍가게 주인 백모 씨가 나와요. 그 사람은 5월 16일 05시 51분경에 아침에도 일찍이 또 꼭 새벽 05시 51분경에 1분 19초 통화예요. 네. 당일에? 그리고 두 번째 통화는 05시 54분경에 34초 통화예요. 그럼 이 백 씨하고 사망한 김 씨는 분명히 당일날 아침 5시경에 거의 6시 될 즈음까지 통화를 한 게 나오는 거죠, 통화가. 네. 그 백 씨 이분도 70세 정도 되는데 네. 이분 통화했다고 얘기해요. 통화했다. 그러면 통화했는데 당신 왜 통화했어? 네. 그리고 그 집에 갔다 온 적이 있어 없어? 이제 이런 거 따졌겠지. 알리바이 그렇죠? 따지니까. 내가 통화한 게 아니고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거기서 김 씨한테서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나왔지만. 그러면 사망한 김 씨가 뭐라고 그러길래 호박 모종이 우리 집에 있는데 모종. 가져가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가지고 왔다. 그 집에 간 거네요? 나는 거기 갔지만 그 간 시간은 12시가 좀 많이 넘은 시간 오후에. 그러니까 가서 불렀는데 대답했길래 호박 모종만 싹 가지고 나왔다. 그 집은 늘 열려있는 집이다. 이장님 집이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사망한 사람 집에 미리 갔다 온 사람은 이 백 씨가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가가지고 사망한 걸 발견했잖아. 아까 16시경에. 4시. 근데 이분은 그 이전에 12시 조금 넘어가지고 갔는데 시신을 못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네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그걸 가지고 속된 말로 따진 거지. 당신이 지금 시신 발견하기 한 4시간 전에 그 집에 들렸다며. 전화통화도 새벽에 뭔가 했고. 전화통화 내용은 뭐야? 호박모종 가져오라고 그랬다. 그거 가져왔어? 가져왔다. 그럼 그 집 갔네? 갔다. 가서 시신 못 봤어? 나 못 봤어. 항상 열려있는 집이고 불러도 김 씨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하길래 그냥 마당에 있는 거 호박모종만 2개 내가 덜렁 들고 왔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없는 집에서.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요. 아무리 새벽 시간에 호박모종 가져가고 들고 가라고 한다고 그래서 통화한 것도 두 차례나. 그것도 이상하기도 하거니와.
아니 갔으면 불러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남의 집에 있는 물건 아무리 준다고 얘기했어도 덜렁 들고 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죠. 방문이라도 한번 열어볼 법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추궁을 한 거지. 근데 이분이 이 백 씨가 조사 받을 때마다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몸이 안 좋다, 막 이러면서 계속 이 회피를 하는 거예요. 진술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제 형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의심스러웠겠죠. 그렇겠죠. 게다가 이 김 씨 집과 이 사망한 김 씨 집과 이 백 씨 구멍가게는 걸어서 5분 거리예요. 5분 거리. 거리가 가깝고. 거기다가 또 제일 이 백 씨가 의심을 받았던 거는 딴 사람들은 다 거짓말 탐지기 하는데 이 사람만 거부해요. 왜 그래? 거짓말 탐지기. 나는 혈압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못한다. 나 늘 머리가 아픈 사람이다. 나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못한다. 원래는 이제 자기도 남들이 다 거짓말 탐지기 탄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하겠다고 갔어요. 조사실 앞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조사 거부했어요. 거짓말. 뭐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찰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그 죽은 김 씨한 그 사망 전후에 접근했던 인물. 네. 이거 거짓말 탐지기 거부하고 또 진술을 자꾸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고 하니까 경찰에 대해서는 진짜 이 백 씨를 많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네요. 이게 또 이 사람은 이 진술이 본인 말만 하고요. 본인 진술이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좀 이치에 안 맞는다 싶으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 회피하는 그 수법 있잖아요. 그렇네요. 또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진술을 자꾸 피하려는 의지 같은 거 이걸 면밀히 관찰하거든요. 옆에서.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한 거예요. 이분은. 좀 의심을 살만하긴 했네요. 그 의심을 이 사람은 반드시 거짓말 탐지기 태웠어야 돼요. 그렇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해서 사실은요 이런 때는 형사들이 트릭을 좀 쓸 필요도 있어요. 어떻게요? 고지고대로 하지 말고 아예 의심한다는 걸 그냥 터는 것처럼. 뭐 힘드셨겠네요. 알았어요. 뭐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네. 그럴 수 있죠. 뭐 시골이니까 뭐 가서 들고 올 수도 있지 뭐. 그리고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남들 거짓말 탐지기 타는데 같이 하시죠 뭐. 얼른 하시고 그냥 털어버리시죠. 빨리 가세요. 아예 의심조차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트릭했어도 좋아요. 저는 그 짓 했어요. 그 교수님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예 의심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거짓말 탐지기 결과 받은 적도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떤 스킬 중에 하나죠. 그건 조사 수사 스킬인데 그럼요. 그건 이제 하루 아침에 안 되고 자꾸 터득하고 연구해 연구. 이게 이제 근데 이 백 씨가 경찰이 정말 의심했던 게 하나 있는데 또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그 경찰에서 조서를 받고 있다가 이 백 씨가 갑자기 경찰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왜요? 이거 같이 조사 받으러 갔던 그 주민들이 목격까지 했어요. 어머.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이제 끝까지 이제 자기는 관계 없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나중에 왜 그렇게 빌었냐 그러면 경찰 앞에서 그랬더니 내가 뭐 잘못해서 사람을 죽여서 빌은 게 아니라 내가 기억을 막 잘 못해갖고 경찰한테 이랬다 저랬다 막 그냥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한 그게 미안해서 무릎 꿇고 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릎 꿇고 빌을 만한 사유는 아니죠, 그죠? 연세도 이렇게 있으신 분이. 뭐 본인은 뭐 청심환 같은 거 복용하고 뭐 그래가지고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자기가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랬건 저랬건 그 형사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을 만한 사유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부분에서 백 씨는 의심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요건 잠깐 사족인데 이제 왜 진술할 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걸 막 번복하면서 내가 약을 먹어서 혹은 내가 이렇게 막 너무 긴장을 해갖고 혹은 내가 잠을 못 자서 막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어서 제대로 진술을 못한 겁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하기 전에 우리 어차피 자연스럽게 라포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컨디션 체크가 좀 필요한 이유가 맞아요. 나중에 가서 딴말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체크할 거짓말 때 감기약 복용했는지 뭐 해가지고 그런 거 전날 술 많이 먹었다든지 그러면 안 해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죠. 안 합니다. 안 하고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날짜를 다시 잡아서 그때는 술도 마시지 말고 잠도 뭐 이렇게 푹 자고 오세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또 그러면 이건 명백하게 회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사 초반에 그런 걸 좀 확인을 하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탐하기 전에 반드시 그 컨디션 체크합니다. 거탐은 이제 진술할 때도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 경찰이 이분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했던 진술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네네.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저 김 씨 집에 가서 있어 하고 네. 하니까 아무도 없어서 나는 호박 모종만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네. 자 상식적으로 남의 집에 가서 있어 하고 부르고 대답 없으면 바로 그 집 물건 들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예. 여기에는 저 있어 하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모종만 들고 나왔다. 이거는 집안으로, 그러니까 쓰러져 있는 집안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진술이에요. 그런 거죠. 맞아요. 나 그래서 못 봤다는 거지, 죽어 있는 사람. 예. 그거를 강조하는 심리가 여기에 작용돼 있는 거고요. 맞죠. 경찰이 볼 때. 그다음에 이제 갔다 와서 그럼 뭐 했냐, 이제 당일 알리바이 볼 거 아니야. 네. 손자랑 놀았대요, 집에서. 근데 그날 손자는 병원에 있었어요. 거짓말이네요.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일 집안에 대한 이제 그 죽은 분, 사망하신 분 그 집안에 대한 묘사. 호박 모종 가지고 이제 그 마당에서 갖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요 묘사를 할 때도 뭐 어디에 호박 모종이 어떻게 있었고, 경사들이 호박 모종이 어디 있었어요? 그 마당 앞에 있었어요. 그러면 마당 앞 이렇게 씁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마당 앞에 무슨 장독 몇 번째 얼마만한 장독 옆에 뭐가 어떤 형태로 놓여 있던가요를 구체적으로 다 받아요. 그래야지 저게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 당일날 집안에 있던 그 물건들에 대한 묘사, 배치, 호박 모종 이런 거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온 그 동선 자체가 좀 부자연스러워요.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그때 만약에 정말로 갔었으면 그대로 나올 건데. 가서 모종을 들고 나왔으면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겠죠.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 방에 들어가서 죽이고 나와지 않은 이상은 그렇죠. 그대로 요 동선만 나와야 되는데 이 묘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형사들이 그거 안 따질 수 없거든요. 그럼요. 이건 뭐 저 수사기법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지만, 근데 어차피 이거는 뭐 뻔한 얘기니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그 범행 현장에 어떤 물건, 자 지갑이 어디에 놓여 있었어? 너 그리고 물어볼 때 지갑이 방바닥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방바닥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형사들은 방바닥 우측으로 치우쳐서 정가운데에서 몇 센치 정도의 어떤 형태의 각도로, 그다음에 열려 있었어, 닫혀 있었어. 그다음에 그 지갑 옆에는 뭐가 있었어. 이거 다 물어봐요. 그렇죠. 현장을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왜? 본 사람은 기억하니까. 맞아요, 교수님. 맞아요. 본 놈은 기억하니까. 근데 그걸 제대로 기억 못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형사들한테 의심 받은 거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일날 자기는 그 이후에 고추밭에 가고 남 농약 치는데 도와주러 갔다가 집에 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형사들이 확인해 보니까 농약 친 사실이 없대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분의 진술은 형사들 입장에서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거는 직접적인 증거는 현재까지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답답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해요. 그렇겠네요. 그죠? 이게 정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뭐 김 씨하고 이분이, 이 사람이 어떤 관계냐.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무슨 감정이 있는 일이 뭐 있었냐. 고스톱치다가 싸운 적이 있었냐. 그다음에 돈을 빌려주고 받거나 뭐 이러면서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냐. 아니면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라도 있었냐. 뭐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야 돼요. 두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근데 다 잠궈버린 거예요. 마을 주민들 전체가. 주민분들이 협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섬 자체가 친인척 관계, 사돈의 팔촌 다 혈연 지연 친인척으로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나고 난 이후에 이 형사들이 어떤 달라붙으려면 이 의심 가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축약해서 갖춘 상태에서 따고 들어가려면 다른 진술들이 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동기 부분이 나와요. 동기. 죽였다면 죽일 만한 동기 부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고스톱 치다가 엄청 싸웠어요. 죽이고 살리고 막 멱살잡이 했어요. 동기 되잖아요. 되죠.
그런 단서 하나만 있으면 따가지고 와서 그냥 빠개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조사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아, 협조를 안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시골 정서 자체가 서로 알아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평일도 분들을 꼭 뭐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럼요. 이건 아무리 친인척 혈연 관계 뭐 이 관계라도 사람의 목숨보다 더 이 큰 거 소중한 건 없다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협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그럼요. 돌아가신 분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분도 또 그 마을에서 네. 같이 오손도손 살아가던 어떻게 보면 형제 같은 그렇죠. 뭐 피부치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분도. 네. 그분의 한도 생각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협조가 지금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사건은 그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형사가 더 이상 이 사건에 손을 못 댄 이유는 네. 살해 동기 자체를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지 비비고 들어가는데 예. 타살 형태는 맞다. 저분이 많이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 뭐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면 따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 경찰이 그러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해봤어요. 뭐라도 해보려고. 네. 어떤 거요? 그래서 사건 당일날 이제 김 씨 그 사망한 김 씨 집 네. 주변에 목격자를 좀 찾아봤어요. 형사들이. 예. 그러다가 보니까 수협에 네네. 수협 사무소에 CCTV가 이 마을에 유일한 CCTV 한 대가 있대요. 예. 근데 그 CCTV에서 저쪽 구석 맨 끝에 쪼만하게 비추는 게 김 씨 집이에요. 아, 집이 비치긴 비치긴 찍혀요. 비쳐요. 김 씨 집이 조그맣게 잡혀요. 예. 그래서 분석을 엄청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이 CCTV가 24시간 녹화 방식이 아니야. 사물이 움직이는 게 있으면 찍혔다가 안 움직이면 멈추는 CCTV. 이것도 참 이게 피사체가 없으니까 작동이 안 되는 그렇네요. 거죠. 예. 이게 답답한 거야. 근데 분석을 쫙 진짜 눈 빠지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했더니 당일날 07시 20분. 그래서 30분 사이에 네. 사람으로 보이는 그 피사체가 몇 분 정도 거기서 대기하다가 집 앞에서 이동하는 게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어떻게 뭐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CCTV 그 부분은 이제 실패했고요. 네. 그러나 이거는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보해서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어떤 과학적인 네네. 기계 과학적인 어떤 이게 기법이, 발전도가 예. 하면 어쩌면 그 흰색 피사체에서 그 사람 인상착의도 뽑을지도 몰라요. 이 화소를 좀 화질을 높이는 뭐 증폭시키는 현재까지는 못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조만간 아마 나올 겁니다. 내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증거로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현장 주변에도 차가 있는데 블랙박스 있는 차가 있었대요. 거기 그래요? 세워놓는 차가. 근데 다 하필이면 당일날 거기 없었어요. 또 그 차가. 아이고. 그래갖고 땅을 쳤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다음에 이제 목격자를 하나 찾았는데 네. 해군 그 상근 예비역 수병이 있어요. 수병. 아, 그래요? 자기도 그 근처 가다가 누군가 보긴 봤는데 근무처로 급히 달려가느라고 얼핏 봐가지고 자세히는 못 봤다. 아이고. 누가 있었긴 있었던 것 있었대요? 같다. 그래서 이제 최면 수사했어요. 그런데 임무를 재구성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김 씨는 아니야 또. 아니에요 또. 그래서 이 사건은 전단지를 한 5천 장 정도 배포하고요. 예. 현상금을 500만 원 걸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참 이게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건 이제 진행 중일 때 본섬에서 그걸로 가는 거 아니야 수사로. 그렇죠. 형사들이 딱 그 섬에 입도해 갖고 내리면 주민들이 형사하고 딱 마주치면 뒤돌아서 가버린다는 거야. 물어볼까 봐. 아, 너무 비협조적. 피해서 되돌아서 가버린다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인척 관계 이런 걸로 얽혀 있고 네. 또 사소한 거라도 말 잘못했다가 화당할 수도 있다. 괜히 동네에서. 뭐 이런 불안감도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괜히 내가 원수질 필요 뭐 있어. 이런 것 때문에 형사들이 배에서 내려가고 물어보려면 돌아서 비껴버리니까 아이고.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사가. 이게 이제 그 아래서도 이거 다뤘었거든요. 네네. 그 아래서 참 이런 거는 참 잘 하더라고요. 예. 1년 후에 이제 취재 활동할 때 주민들한테 막 물어본다고요. 예. 가서 이거 그러니까 막 주민들이 막 화내잖아요. 왜 자꾸 찍냐고. 이거 다 잊었고 다 끝났는데 지금 또 나타나갖고 왜 이렇게 뒤적거리고 말이야. 동네 시끄럽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와서 지랄하냐고. 아이고. 막 이렇게 경계하는 게 그 아래도
나왔었어. 나 그거 봤어요. 너무 배척. 예, 이거는 왜 제가 접대 말씀드린 흑산도 여교사 저 집단 강간 사건이 있었을 때도 이거 폐쇄 문화 끼리끼리 문화가 이 사회에 영향 미치는 거 상당히 심각하다 해서 내가 100분 토론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네네.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 속에서 이게 계산해 볼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거기는 무슨 치외법권 지역이고 사람이 안 사는 동네입니까? 그럼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지금 단서는 딱 하나예요.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 속이 타고 답답한 사건이에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는데. 네, 있습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제 생각이 이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네. 마을 주민들에 대한 개별 접촉을 시도해야 될 거예요. 아, 그냥 이렇게 막 같이 무트로 나오신 분들을 골라서 기다렸다가 네네. 거기 들어가서 만나지 말고 네네네네. 홍유진이네 집에 가지 말고 정성욱이네 박동민의 집으로 따로따로 가지 말고 무트에서 기다리다가 타고 나오시는 분들만 개별 접촉을 하는 시도를 했었어야 됩니다. 저라면 그거 끊이지 않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괜찮은 방법. 선사 쪽에 알아보면 알거든요. 예. 나오는 분들. 네. 그래서 무트로 나오는 그 주민들에 대한 개별 접촉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그 다음에 거탐은 요거는 했었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아마 당연히 거부하겠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뭐 실효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계속 물고 있어야지 불안합니다. 맞아요. 네. 놓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요. 시라든지 각 단체들하고 유기적으로 그 섬에 들어가서 살인 사건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자꾸 홍보를 해야 돼요. 계도하고. 그래서 느껴야 돼요.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는 거를 자꾸 인식을 시켜야 돼요. 거기 가서. 근데 아마 그거를 계속 계도 활동을 하면 네.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던져지는 메시지라는 거 인식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좀 부담스러우셔야 됩니다. 그거는. 아시는 분들은 입장에서는. 그렇네요. 이 사건에서 교수님 저는 분명히 주민분들 중에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압니다. 중요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안다고 봅니다. 네.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들한테 손 놓으라고 좀 자기들도 답답하겠지만 손 놓으라고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수시로 정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때도 수도 없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가서 수사하고 또 묻고 또 물어야 돼요. 피하면 피하는 대로 또 묻고 또 묻고 계속 들어가서 그냥 뭐 괜히 뭐 물어보는 척이라도 하더라도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불편하게 할 필요 있습니다. 끝까지. 맞아요. 안 끝났다. 이건 끝까지 간다. 경찰에서 손 안 놓는다. 끝까지 간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내가 봉한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네 이거. 맞아요. 계속 오네 쟤들. 이건 어차피 밝혀질 지자체까지 와고 임명경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임명에 대한 중요성 계속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 형사는 우리가 오지 말라고 찬밥 대우를 해도 계속 와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끊임없이 살피고 가네. 이건 끝날 일이 아니네. 맞아요. 이런 인식이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조금 돼야 그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말하기도 좋아요. 때 맞아요. 말하기도 그분도 좋아요. 말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그분이 말했을 때 이후에 그 분위기도 네. 차라리 잘했어. 안 끝났으면 계속 우리 동네 이거 못 견뎌. 이거 어떻게 살아? 이런 분위기를 저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이 사건 담당 형사 고생 엄청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제가 아는 친구들입니다. 그 형사들. 네. 그것도 꽤 유능한 팀장이에요. 저 같이 교육도 받고 그랬었는데. 네. 근데 이 사람도 진짜 그 사람 말 그대로 표현할게요. 환장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면 그 순간 다 없어져 버리는데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야. 형사를 기점으로 다 없어진대 주변이. 아이고.
이게 괜히 속 시끄러운 일에 내가 연루되고 싶지 않다. 음료수라도 마시려고 구멍가게 가면 문 잠겨 있고 샷다 내려져 있고. 그 정도로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네 맞아요. 그래서 형사는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가고 그리고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돌아가신 분도 가족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너무나 억울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맞아요. 그랬다면 그분에 대한 예의 숨기는 것 자체도 그분에 대해서 죄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결되고 털고 가야지 깨끗하고 진짜 말 그대로 평일도가 되죠. 네, 이거 덮어놓는다고 있었던 일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 이거 아마 저는 그 평일도에 계시는 100분 정은 전체가 다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심란하고 그럼요. 힘들겠습니까? 네. 이게 탁 털어야지 차라리 평온해지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일도 사건 참 이게 아쉽습니다. 이게 많이 분명히 있는데 있습니다. 네. 이거 미치는 거예요. 네. 보이는데 안 되는 거. 분명히 있는데 그까지 하여튼 정기적으로 수시로 그냥 때도 시도 없이 계속 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안타까운 그 사건 했는데 어찌됐건 돌아가신 분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이 명복을 저희들이 빌겠고요. 네. 아시는 분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얘기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게 사람으로서의 도리입니다. 형사들도 손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미제 사건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